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국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실 때 사회자는 약간 좀 추상적이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게 총선의 민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는데 민주당이 그래서일까요? 이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일단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나가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단순합니다. 저희들의 제안을 그대로 법안에 담습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장현지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게 입법으로 강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특별법을 마련할 것으로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 원씩 주는 법안들을 특별법의 형태로 담겠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상품권의 형태로 그리고 올해 안에 이제 소비를 해서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의 총선 때의 공약이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 어려워진 민생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야당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영수회담에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는 의견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거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다른 대안을 좀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 민생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받은 민심에 따라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민생도 해결하는 책무를 지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민생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특별법을 강행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짧게만 하나 여쭤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왜 25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각 가정이 보통 4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한 가정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그래서 1인당 25만 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김민수 대변인께서 많이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25만 원을 이것조차도 뭐 이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 세 가지 이유에서 삼불가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도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고물가 인플레이션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이런 기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에서 불과하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물가를 잡자고 하면서 돈을 더 풀자, 13조에 돈을 더 풀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국가 부채 차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가 부채를 천조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국가 부채, 빚의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무려 27조입니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4%가 넘는 막대한 돈이에요. 근데 지금 13조의 돈을 더 풀자. 지금 여기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요 3.7%, 3.6%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자만 또 5천억이 추가됩니다. 지금 이런 짓들을 계속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 25만 원 나눠주는 거 그냥 나눈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혈세 뺏어서요.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담들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 그리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다라는 얘기 두 번째 불가론으로 들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기 행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결국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거대 야당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입법,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헌법까지 무시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민주당은 지금 기본도 되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부를 장악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행정부의 권한, 뭐 사법부의 권한까지도 계속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민주당이 정말 한없이 끝없이 후퇴시키고 있는 작태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거칠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반론 좀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어떤 진보나 어떤 보수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이 정부의 기조가 재정 건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세입에 대해서도 많이 깎아주는 듯한 이렇게 반대되는 것은 왜 그런지 많은 의문이 있지만 하여튼 저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헌법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구장수장님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절차적인 거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특별 만능 시대 같습니다. 법도 특별법이고 이 민생지원금도 특별조치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새해 예산안을 이 기획재정부가 소요 예산을 받아서 이 편성을 합니다. 그 편성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서 심의하고 이 감액을 결정한 다음에 이 심사한 것을 의결을 했을 때 이제 재정을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새해 예산안으로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라 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없는 것을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헌법 법체계뿐만 아니라 새해 예산안 편성권을 지금 뛰어넘는 월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절차상으로도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이 유승민 의원처럼 이게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위헌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자는데 싫어할 국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뒷감당은 누가 한 것입니까? 더 결손 세수가 증가했을 때는 증세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이 땡겨 쓰고 내년 내후년에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조삼모사식의 어떤 이 민생 지원금보다는 지금 재정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불효불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찾아내서 이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주자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각종 분야에서 다각적인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25만 원을 줘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